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지난해 밀양의 관광객은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대형 조선소 2곳과 10만 명이 넘는 노동자의 도시인 거제시에 조세와 노동 업무를 전담할 관서가 없어 신설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AI 쓰임새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사건을 잡아내고 각종 안전사고 대응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한 해 지역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경남을 찾은 외지 방문객 수가 크게 줄고 인기 여행지도 변한 가운데 밀양은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밀양 아리랑 천문대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수차례 휴관을 반복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우주를 탐험하고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벌써 4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별자리, 수성, 목성 아직 이제 좋아할 때라 가지고 애들이 좋아하긴 하더라고요. 제약산 영남알프스와 위양지, 영남루 등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여행지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밀양을 찾은 외지 방문객 수는 1년 전보다 7% 늘었습니다. 강원도 양양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 수치입니다. 그동안 잘 보존된 밀양의 천혜의 자연 경관이 코로나로 인한 힐링 여행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의령과 고성도 각각 1%씩 외지 방문객이 늘었지만 나머지 시군은 코로나 여파를 피하지 못해 지난해 경남 전체 외지 방문객 수는 전년보다 9% 감소했습니다. 외지 방문객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자연관광지였고 쇼핑, 레포츠, 역사관광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비대면 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관광지와 레포츠 방문객은 늘었지만 문화시설과 공연, 행사 방문객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가장 검색을 많이 한 곳은 남해 독일마을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김해점, 거제 바람의 언덕과 매미성, 스카이라인 루지 통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0위권 안에 통영은 3곳, 거제와 남해는 각각 2곳이 포함돼 경남에서 가장 뜨거운 여행지로 분석됐습니다. 외지 방문객들의 카드 사용액은 식음료가 65%로 가장 많았고 쇼핑 18%, 레저 스포츠 7% 순이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대형 조선소 2곳과 10만 명이 넘는 조선 노동자가 있는 거제시에 조세와 노동 업무를 전담할 관서가 없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지자체가 한 목소리로 관서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한 협력업체는 세무 업무로 매번 통영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또 특히 종사하는 협력업체만 해도 수백 개가 이루고 있는데 세무서 본서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업무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다. 연 매출 10조 원이 넘는 대형 조선소 2곳과 10만 명이 넘는 조선 노동자가 있는 거제시지만 조세와 노동 업무를 관장하는 관서가 없습니다. 관련 정부 기관의 본서는 모두 통영에 있습니다. 인구 2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세무서 대신 지서가 있는 곳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거제시가 유일합니다.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 납세의 절반 이상이 거제지서 몫입니다. 1인당 업무량도 본서보다 지서가 많습니다. 법인도 절반 이상이 거제에 있고 세수 규모도 통영 본서의 4배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거제시가 한적한 어촌이던 70년대 관서 체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은 25만 원 육박하고 또 사업체 수도 16,000개가 넘는 만큼 우리 시민들 납세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 신설은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 지난 2015년 조선업 불황 이후 임금 체불과 부당 노동 행위 등 민원 발생은 거제 지역이 압도적입니다. 노동청의 지청이든 출장소든 설치를 해서 산업 안전 부분이라든지 노동자의 애로라든지 그다음에 근로 개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채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거제시는 옥포 행정타운에 터까지 제공하겠다며 고용노동청 거제출장소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정치권과 지자체가
한복 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청이 거제 세무서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낡은 관서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3일절인 오늘 건조함을 해소시킬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경남 서부 지역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비는 오전 중에 차차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가량으로 봄비치고는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이 비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동안 바람은 다소 불었지만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었죠.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 없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9도, 진주는 6도를 보이면서 영상권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에는 창원 15도, 진주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가시거리 500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아침 기온 보시면 밀양 7도, 함안은 5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17도, 양산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5도, 산청 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5도, 합천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남해상에는 오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치고 주 후반에도 비 소식이 예상되고요. 모레 수요일에는 영하권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업계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울산해안지자체가 숙박시설과 지역 관광 상품을 연계해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관광이라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울산 원도심에 위치한 한 공방. 흰 컵에 뾰족한 붓으로 빨간 점을 찍습니다. 접시나 컵에 그림을 그려넣는 페인팅 공예. 코로나19 여파로 단체 수강이 취소되면서 매출이 70% 정도 줄었습니다. 학생들 진로 체험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 수업도 다 지난 1년 동안 다 이제 사라진 상태고. 인근의 한 관광 체험 시설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소규모 손님들이 방문하고 있는 상황. 이런 공간에 오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편안하게 왜 괜히 코로나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을 것 같고 휴식이 되는 느낌이 드니까. 중구는 침체된 관광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가족이나 연인 등 소규모 관광객 사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숙박업체가 관광시설과 결합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객실당 3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숙박을 이용할 경우 사진 촬영, 공방 체험 등을 선택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게 돼서 보통 이제 그냥 가시게 되면 1인 2만 원 체험비가 있는데 저희 호텔에 숙박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이제 무료로. 또 울산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는 조건으로 하몰로 등 야간 명소 2곳 이상을 포함시킨 상품을 개발하는 여행사에 한 회당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구 밀집이 어려운 상황. 소규모 관광객이라도 잡기 위한 지자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불법 촬영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이제는 인공지능 AI가 이런 불법 행위를 잡아내고 각종 안전사고 대응에도 나선다고 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몰카 촬영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전 도시철도 영무실에 설치된 CCTV 모니터에 경고음과 함께 팝업 화면이 뜹니다. 영무원이 지체 없이 현장으로 달려가고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이 현장에서 바로 적발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전 도시철도에 적용한 인공지능 AI CCTV 안전 시스템입니다. 즉 학습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실시간 이미지다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학습 상태가 완료가 되면 어떠한 특정 기존의 CCTV더라도 이제 화질의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모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
AI가 도시철도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법 촬영을 감지해내고 에스컬레이터 이용 중 넘어짐 사고를 비롯해 도움이 필요한 휠체어나 시각장애인의 움직임 등 13가지 동작을 꼼꼼하게 읽어냅니다. 현재 정확도는 80% 정도. 데이터가 축적되면 실시간으로 100% 감시가 가능합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 사고나 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사물 인터넷 센서를 기계나 시설물에 설치하면 AI가 실시간으로 고장이나 이상 징후를 분석해 사고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이용하는 분야에서도 이 시스템이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도 차량에도 적용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는 우선 도시철도 대전역과 시청역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다른 역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제54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결과 창원시의 모니터링 기간이 끝나 관리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거제시는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고 모니터링이 더 필요해 올해 4월 말까지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계속 유지됩니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4천여 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의 약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청년 1,500명에게 10개월 동안 매달 월세 최대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 만 19살 이상 34살 이하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반반 부담하며 대부분 시군은 다음 달 12일까지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3월 1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